두 번째는 레리히 신드롬입니다. 레리히 증후군. 이게 장골 동맥, 복부에서 내려간 동맥 자체가 폐색이 돼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보시겠습니다. 이 우측의 좌골 신경병증을 나타내는 레리히 증후군.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막 저린데 동맥에 의한 증상인 거죠. 보시면은 대동맥 장골 폐쇄성 질환. 그러니까 아까 복부 앞쪽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길 자체가 막혀서 혈전성 폐색으로 증상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제 다리 파행, 그러니까 잘 걷지 못하는 증상과 함께 맥박 자체가 잘 체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가 창백해지고 발기부전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척추질환과 비슷하게 파행을 좀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레리히 증후군은 예전에 아담 키스 동맥이라고 우리 척추 신경 통로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동맥 자체가 부전이 생겨가지고 양측 마비가 생긴 케이스가 있었는데, 요거는 좀 다른 겁니다. 그 중추 통로가 아니고 나가는 길목이 막힌 거고요. 이 좌골 신경병증을 나타내는 레리히 신드롬은 좀 드문 케이스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여기 아트리오 아담 키위스, 요게 중심 통로 신경 쪽으로 그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동맥 자체가 폐색되는 거고, 이번 케이스는 그 나가는 밑에 쪽에 나가는 동맥이 막혀 있는 그런 케이스죠. 사례 보시면은 7개월 전부터 오른쪽으로 증상이 생겼고, 예전에 과거에 흉추 결핵으로 붙어 있었고 협착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쪽에 흉추 결핵으로 유압이 돼 있었고, 신경 통로는 잘 뚫려 있는 소견 관찰되고 중심 통로 협착이 조금 있긴 하십니다. 이분은 MR 소견과 증상이 잘 매칭이 안 돼서 2주 정도 치료했는데, 근전도에서는 결과 보면서 정상범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허리에서 그리고 흉추에서 생기는 병변이 아니다. 그래서 근전도 및 신경전도 했는데 좌골 신경병증이 보이긴 하는데 진단이 좀 애매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다시 두 달 뒤에 방문했는데 여전히 오른쪽 발 통증과 다리 파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다시 좀 이상하다 해서 증상 자체도 예전에 증상과 다르게 간헐적 파행도 심해지고 발에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걷는 동안 악화되고 휴식하면 바로 좋아진다. 이런 건 동맥 질환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재활외과 선생님이 동맥을 촉지해 봤더니 이게 맥이 좀 약하구나. 그래서 감각 이상 보시면 동맥 자체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혈관 검사 해봐야겠다 해서 그 복부 CT를 한 거죠. 그래서 하지에 혈관 조형 CT를 했더니 이 나가는 동맥에서 우측으로 동맥이 막혀 있고, 막혀 있으니까 주위에 측부 순환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가다가 여기 막혀 있습니다. 여기 막 끊어져 있고, 끊어져 있으니까 주위로 이렇게 혈관들이 막 자라나는데 왼쪽은 다 뚫려 있는데 오른쪽이 막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경을 통해서 이제 혈관 조형 CT를 통해서 레리히 증후군을 진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외과로 이송돼 가지고 대퇴부에서 우회로 이식술을 받고 나서 증상이 좋아졌고, 감각 이상과 운동 쇠약은 8개월 당시에도 조금 지속되긴 했는데 저림감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거 다른 케이스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분 왼쪽인데 이렇게 막혀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여기 끊어져 있는 소견이거든요. 그쪽으로 조영술 넣어서 확인하고 카테터를 넣어서 이렇게 두 귀를 열어주는 방법이 시술인 거죠. 결과 보시면은 이 레리히 증후군은 대동맥이 폐색되는 겁니다. 나가는 동맥 자체가 죽상,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혈증 같은 거 생겨서 관상동맥 질환이 생긴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그 하지로한 혈류 자체가 막히는 건데, 원인은 흡연,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이 생기는 거고, 이게 아까 보셨듯이 우회하는 그 길이 막히니까 우회로가 막 생기는 건데, 이런 걸로 진단해 볼 수 있고요. 우측 내장골 동맥 자체가 어쨌건 충분한 혈류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 저림 증상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급성 허혈 및 재관류로 인해서 복합적 효과에 의해서 증상이 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진단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는데, 이게 지연 진단되면 환자분에게 좀 꽤 많은 불편감을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재활외과 선생님이 동맥을 촉지해봤으면 조금 더 진단이 빨리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고, 특히나 환자의 편측성 파행 같은 경우는 일단은 허리 쪽 진단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동맥을 측지해서 혈관 쪽의 문제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처럼 결핵성으로 해서 그 뼈가 붙어 있고 중심 협착이 많이 심하지 않은 케이스는 하지, 혈관 쪽의 문제도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리히 증후군은 되게 희귀한데, 혈관성 파행 증상이 있게 되면 그 외과적인 시술, 혈관외과의 시술을 받으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이런 증상으로 허리 수술 받고 오신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확실하게 혈관 문제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교한 거 보시면 신경성 방향 말고 혈관성 방향은 그냥 장단지가 좀 쪼이고 허리는 전혀 안 아프죠. 그리고 통증이 이제 하체를 사용하는 운동할 때 아프고 멈추면 바로 좋아집니다. 특히나 이제 빠르게 좋아지는 게 그 장점이고 특징이고 자전거를 잘 못합니다. 다리 통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감별 포인트인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보시면 다리 저리는 원인은 80%는 척추에서 옵니다. 하지만 편측으로 오는 경우는 말초신경 그리고 양측 같은 경우는 우리 중추신경 쪽의 병변일 수 있는데 이런 병변이 없다면 혈관 쪽으로 한 20%는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근전도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근전도 이상이 없고 애매하다 하면 혈관 쪽을 검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시지입니다. 혈관 검사할 때는 이 ABI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외래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검사인데 동맥의 문제를 체크해 볼 수 있고 이후에 혈관 초음파, 동맥과 정맥을 같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 조영술 CT 및 MR 해볼 수 있고 나중에 증상이 확실하게 되면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치료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